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앞에 빈집 정비 사업을 했고, 이번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규모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이 개념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또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보다는 좀 더 크겠죠. 가로구역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나가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충족하는 지역에서 이런 구역에서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기준 미만일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단독주택인 경우는 10호, 즉 10개의 단독주택이 안 되는 경우 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된 경우는 20세대, 그러니까 그 미만이니까 19개. 그렇죠? 그럼 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이니까 단지가 작죠. 그런 구역에.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섞여 있다, 이런 경우는 20채 미만. 그리고 나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 이런 식으로 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단독주택은 9개, 그 다음에 10개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호 미만, 그래서 19개, 두 개가 섞였어도 19개, 즉 20호 미만, 이런 경우 소규모인 경우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단지가 예컨대 20세대 미만이다, 뭐 15세대다 이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 1만 제곱미터 이 미만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죠. 1만 주택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가 다음 구분에 따라서 다음 이하인 경우, 다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세대, 그 다음에 섞였을 때 20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그 플러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 세 개짜리는 시행 규칙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일 것.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단리 면적을 정하는 경우는 1만 3천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도로 폭이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그 구역을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자,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3분의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세대수가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미만인 경우. 그래서 정리하면 자율주택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은 10호 미만,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호 미만인데, 다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면적의 제한이 없는 데 반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라고 하는, 즉 도로라고 하는 그런 정비가 있고 10만 제곱미터 이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이거는 뭐다? 200가구 미만일 것. 자, 200세대, 기존 주택세대가 200세대 미만일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간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의 규모로 보아서
자유주택 정비냐, 가로주택이냐, 소규모로 가냐. 근데 언뜻 보면 규모가 적을수록 정부의 간섭도 적겠죠.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 사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사업은 어느 정도 규제가 있겠죠.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도정법의 규제를 많이 준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다 보셨죠? 거기에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 자,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받은 후에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역시 가로주택,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이 가로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받는 그러한 또는 개량행위.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택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행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해도 됩니다.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 6가지의 이런 뭐 시장 군수라든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건설업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해도 된다. 가장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20 미만인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다음에 옆에 동일하게 6가지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아까 6가지의 사업 시행자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은 2사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인 경우는 1사람, 그 다음에 가로 정비구 같은 경우는 20 미만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 시행자는 이제 자율주택은 공공은 언급이 없고 이 가로와 소규모인 경우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정은 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주택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 때문에 어찌되어 보면 사유재산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떠할 경우에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그 요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쭉 이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 신고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지정을 해버리면 자, 지정개발은 또 단독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가로라든가 소규모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지정개발자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구역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사업자고 공보에 공시하고 그 다음에 공보에 공시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 신고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동의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시공사 선정. 자, 시공사 선정은 주민합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입자 또는 수의계약 2번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 조합원이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총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이거는 도정법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특별하게 그 총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의원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정관으로 이제 가벼운 것은 정관으로 정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거라고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옛날에는 이게 아마 면적이 이게 부분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그 건설 공사에 공사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성면조사, 해체 제거. 옛날 재개발에서는 이걸 별도로 해가지고 조합이 여기에서 돈을 빼먹는 그런 걸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아예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버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사업자 선정.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 합의서로 합의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총에서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도정법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민 합의체 구성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등 이런 사람이 20명 미만인 경우 이렇게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합의서의 포함 사항이 뭐냐, 합의체 명칭이 뭐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구역의 위치 및 범위 이런 내용들을 쭉 합의서에 주민 합의체에 이런 걸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자, 자율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 없겠죠. 근데 소규모라든가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거는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보시거나 관련된 법령 23조에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원 자격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건축심의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분양은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90일 이내에 그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 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또 여기 이제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은데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도정법은 관리처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죠. 어쨌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건물을 면적이 얼마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건물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공동 이용 시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될 거고요. 이제 3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2조 보면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어떤 면적으로 어떻게 질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분의 60 이하에서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우리가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주택을 3주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정법은 기본적으로 2주택이죠. 관리처분에 시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형 하나 25평 줄 때는 25평 이하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3주택까지,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채를 더 줄 수 있다. 옛날 도정법에도 개정안에 보면은 3주택까지 줄 수 있는데 도정법상은 개발 지역이 커요. 조합원들이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주택씩 더 많이 주다 보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적어져서 사업 수용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이라든가 소규모 가로정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2주택이 아니라 3주택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도 청구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 내라. 매도 청구하는 거죠. 돈을 줄 테니까 집을 팔아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를 쭉 해놨어요. 서면으로 촉구하고 60일 이내에 내가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자, 뭐다 어떤 사람? 조합 설립을 동의하지 않거나 지정 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러면 이거는 개발의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 팔아 통지를 하고 60일 이내에 답을 하고, 그러면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매도를 청구를 하겠죠. 그다음에 미분양 신청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생산당하죠. 이런 경우는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그다음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에 가서는 협의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청산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로부터 협의를 시작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사용 중지 및 수익 불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이제 이런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법법 그런 게 있지만 주택임대차법보다 더 특별한 법이 뭐다? 이런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구역이 정해지거나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권자라든가 이런 지상권자가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더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인가 당연히 이제 조합 관계된 그런 경우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사 완료할 때 준공검사를 한다. 이거는 도정법상 재개발하고 똑같겠죠. 재건축이나 이전고시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재개발 똑같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비용 부담은 이제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 있는 걸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죠.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활성화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 및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규제를 또 완화해서 영종률을 높여준다든지, 여기 보면 대지의 적용 기준이라든가 건폐율,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등 이런 것을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특례죠. 이런 경우는 아까 20%인가요? 자,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비지원기구, 뭐 여러가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관리 업무라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모집하거나 선정,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 뭐 매입, 임차인의 모집, 입주, 명도, 퇴거, 이런 여러가지 그 임대관리 업무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및 정보 제공, 감독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빈집에서 설명했죠. 빈집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감독 마찬가지고요. 벌칙, 아까 이것도 빈집 및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벌칙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받거나 서면 동의를 위조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이런 거 약속하거나 이런 거 다 처벌하고, 우리 도정법상에서 조합 임원들은 뭘로 의지하죠? 공무원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뭐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도 이렇게 쭉 서거 열거돼 있어요. 뭐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이것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쭉 보시고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다 싶을 때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1년 이하 징역 마찬가지고, 양벌 규정, 과태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쭉 설명드렸죠.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전문을 다 이게 써놨으니까 그 해당 전문을 내용 보시고, 이건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작년 2019년도인가 법이 제정이 된 거죠, 처음으로. 자, 그러면 2019년 11월 21일
일부 개정인가 최초 제정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법이 만들어진 법이고 아직은 생소하죠. 그래서 일부에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대단위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씩 아주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어떤 특혜를 주겠다. 약간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된 그 여러 가지의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저도 공부한 셈 치고 저도 처음으로 부동산 하면서 처음으로 이 법을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관련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저희 지역 주변에서 제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 제 능력으로는 요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비들라 몇 개 모아서 단독주택 몇 개 모아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이 법의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사례도 파악하고 이제 업무를 실제로 하면서 느낀 점 이런 또는 알아야 될 지식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적은 그냥 집주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가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만 제곱미터라고 좀 비교적 금액이 면적이 큰데 좀 주택이 적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그냥 재건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200세대 미만의 1만 제곱이 안 되고 200세대 이하인 거죠. 그래서 1만이면은 평으로 따지면 3025평이에요. 3025평이니까 3025평 미만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적죠. 보통은 뭐 이제 흑석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지역에 보면은 뭐 몇만 평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만 평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 평이 아마 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작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다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좀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저도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그러한 특례법을 한번 어떤 식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